이준석 대표도 약간 속된 말로 똥물이 튄 건데 김건희 여사 국회의원에서 속된 말로 이 말 해도 되나요? 안 돼요. X물이 튄 건데 햇살롱은 약간 품위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똥물보다는 뭐 그냥 물 드시고 취했어. 그게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둘러싸는 이제 얘기들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 얘기도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나왔던 공천 개입 문제가 있는데 김영선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보내는데 김 여사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의혹에 대한 공방은 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정말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문자는 존재했지만 별로 그렇게 뭐 개입이라고 볼 만한 그런 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볼 것이냐 하는 이제 부분에서 느닷없이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의 칠불사 뭐 일부에서는 파묘라고 하던데 이게 새벽에 이렇게 뭐 땅 파가지고 파묘. 그 영화 보면 밤에 무덤 파잖아요. 예, 뭐 새벽에 그런 것처럼 왜 하필 또 새벽에 이렇게 땅을 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매화를 심었는 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막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막 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정말 이렇게 공천에 막 깊숙이 아니면 또 정말 일부라도 뭐 누구를 옮기고 누구를 탈락시키는 거에 반발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로 좀 관여를 한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과도한 오지랖이라고 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 이번에도 그 전당대회 때 문자 익십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한동훈 대표랑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공개됐을 때, 그 다음 그 즈음에 나왔던 총선 끝나고 진중권 교수랑 통화했다는 게 사실이 알려졌고, 예. 심평 변호사랑 통화했던 거 사실이 알려졌고, 뭐 다양하게 조금씩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사람의 그 이야기에 다 맞춰주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지나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게 그 코바나 콘텐츠라는 문화전시 사업 그 대표로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 기획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야 되고 그 사람하고 항상 동조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사실 익숙해야 됩니다. 뭐 모든 뭐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익숙해져 있어서 진중권 교수한테 진중권 교수에 맞춰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캠프에 있을 때 저도 통화를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상당히 우리하고 친하게 그 관심 있게 정말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한테 썼던 것도 속마음은 사과할 생각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한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다 진중권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나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은 놈들이 따로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여사랑 오래전부터 좀 알았으니까 좀 난감한 정치적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명태균이랑 했든 간에. 그래서 명태균하고도 뭐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른바 공천 개입이라는 그 사법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이런 사태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너무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 일에 과도하게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한 거고 특히나 이게 뭐 대통령선 김영선하고 한 게 아니고 명태균하고 했다고 지금 명태균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을 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선은 그래도 5선 국회의원이지, 여당 국회의원이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 그 사람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뭐하러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명태균 원래 핸드폰 대리점들을 몇 개 운영해서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핸드폰을 하다 보면 가입자 정보들이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사업도 좀 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전원으로 들은 건데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본인이 명태균 씨는 안다 했던 사람 주장이고 그래서 정책 책사라는 이름으로 김영선 전 의원 일을 도와줬었는데 책사라는 표현은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거에 보면 김영선 의원이 받았던 세비의 반을 5대5 이론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김영선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내가 준 자리니까.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거기에 아주 잘 충성스럽게 따릅니다. 그건 왜? 저분이 나한테 의원직을 줬으니까. 명태균이 의원 자리를 줬다? 명태균 씨가 근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거는 뉴스토마토가 핸드폰 팔아서 뭘로? 그건 아니죠. 뉴스토마토가 첫 번째 보도에 나옵니다. 명태균 씨가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22년 6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당시 당대표는 그렇죠. 이준석. 그때 5월 8일인가요?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통화 내용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기 그 보좌관 이 씨예요. 영어 알파벳 E입니다. 원래는 강 씨입니다. 이 강 씨와의 통화 내용에 나온 게 그 발표 공천 재보궐 발표가 나기 전에 그때 7개 선거구에서 하는데 창원 의창은 사실 국민의힘 깃발 들고 가면 그냥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유리한 곳이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물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요. 그걸 전날 이 명태균 씨가 알아요. 됐어. 나 고생했다. 보좌관이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그냥 고생인 줄 알아. 내가 막 대통령님과 또 사모님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자 이렇게 통화했다고 본인이 허장성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실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충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5대5로. 그렇죠. 명태균 씨도 너 누구 덕에 공천된 줄 알아? 반은 세비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나한테 줘.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허장성세가 아니라 아 실제 그랬구나. 최소한 김영선 의원이 실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핸드폰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랑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해요. 여론조사 업체. 스마트 보도에 따르면 거기서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걸 운영을 해요. 여기는 사설로도 그러니까 등록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에 등록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설로도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부터 접근을 해서 그때는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마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심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까워졌다.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마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남대 교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접근을 주로 하냐면 그 굉장히 실력 있고 잘나서 지 힘으로 잘 할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필요 없겠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좀 뭐가 길이 열리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또 논란이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 출마라는 게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할까 말까 자신감은 별로 없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 접근하는 게 특기였다는 거예요. 그 창원 그 내에서도 몇 번 떨어진 사람들 다음에 꼭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부족하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론조사 딱 결과 보여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 거의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도사같이. 이제 그런 도사. 예, 그런 거. 도사는 무조건 반말이잖아요. 일단. 예. 또 바람피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어서 사실 좀 조금 자기 자신감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 상당히 먹히죠. 왜냐하면 절실하니까. 참 이게 무슨 우리 정치인들이 코미디, 그러니까 문제가 코미디도 그런 사람들이 뭐 지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브로커고 뭐 그런 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왜 대화를 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은 잘 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은 사실은 잘한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뛰겠다. 그러면 자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가서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성공했죠, 지금까지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총장 시절부터 가서 당신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되면 이렇게 이길 겁니다. 라고 계속 보여줬고, 실제 대선 기간에도 계속 여론조사 자료를, 이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네트워크스라는, 여기는 이제 등록이 된 기관입니다. 그렇죠. 심의를 받는 기관이에요. 여기 의뢰를 해요.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표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쪽을 취재했던 분들의 그냥 추정인데 여기서 좀 해서 아, 이 수치를 조금 하면 되겠구나 질문을 미리 한번 리허설을 한 거 여론조사를 사실 자기들이 하고 PNR에 만약 맡긴다면 이건 추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질문 문항이 아시겠지만 질문 문항에 따라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 질문을 마사지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표가 되는 것들은 질문 문항 자체도 공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도 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준석 돌풍이 먼저 사실은 불었었어요. 불었었고 그다음에 PNR에서 냈던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것들이 있었죠. 물론 비슷하게 윈지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5월 15일 조사인가요? 16일 조사에 PNR에서 1등을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윈지 컨설팅도 당시 21년 5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또 1등을 해요. 그리고 20일 날 여기가 이제 제일 신뢰성이 좀 있는 곳인데 MBS 전국 집회가 거기서도 이제 1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딱 1등한 조사를 PNR에서 내놓으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었죠. 아, 참 이게 천공 뭐 명태균 씨 도사 뭐 이런 얘기들이 어느 순간 우리 정치 얘기할 때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참 네, 기괴하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들어요. 교수님은 오지랖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22년에 그림을 그리면 22년에는 명태균 씨의 표현에 비하면 본인이 대통령님과 여사에 대해서 공천을 준 거고 김영선 의원을 보궐선거에 24년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천이 안 됐지 않냐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의혹 보도에서는 뭐냐면 공천을 주라는 여사의 개입이 아니라 딴 데로 가라는 개입이었어요. 김해갑으로. 그건 뭐냐면 김해갑의 공천을 김해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예요. 계속 민주당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김해갑에 공천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좋았던 양지인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빼내려는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간 뭐 그거를 포함해서 이현모 비서관을 꽂기 위해서 또 뭐 누구를 떨궈뜨려서 그 담당 저기 뭐야 비서관이 또 뭐 폭로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꼬리를 물면서 뭔가 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 그렇다고 이거를 특검법안의 대상으로 의제로 올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봐서 이탈표는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매달려 가면서까지 만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대통령이나 됩니다. 대통령 여사가 사과를 할 경우엔 좀 진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건의하고 싶은 거죠.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연기가 나오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말 있잖아요.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는 야당이 다 이렇게 짚히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여사는 몰랐다. 대통령은 당시 대선 때 손해 안 봤다. 라고 하는데 최근 JTBC 보도는 뭐냐면은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4,7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권오수 일당이 여사에게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송금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은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짜고 거래를 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여럿이. 맞아요. 그래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뭐 몇십 명씩 달라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10억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 이 주가 조작에. 그러면 얘가 들어간 돈 통정 매매로 막 사고 팔고를 하는데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 계좌에서는. 이 계좌는 이득을 보고. 그걸 나중에 맞춰줘야 돼요. 야 수고했어 가. 그러면 안 하죠. 맞춰줘야 돼. 그래서 4,700만 원을 똑같이 여사가 손해난 걸 권오수 일당에 보낸 거는 그거를 맞춰줬다고 보는 게 타당한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여사는 통정 매매하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거래했다. 난 뭐 주가 조작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있고. 주가 조작 시기에 여사의 계좌가 48차례인가요? 제가 48차례, 9차례. 40여 차례. 예. 통정 매매에 활용됐다라고 까지는 판결문에 나와 나옵니다. 있죠. 예. 판결문에 나오는데 여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건 도이치모터스 일당에게 1인 매매를 맡겼는데 걔네들이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도 나온 거 4,700만 원을 갚아준 걸 보면 여사도 직접 참여했구나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그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좀 더. 여사가 참 부지런해요. 도이치모터스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예, 조금 아까 진짜 부지런해. 아까 하나 갑자기 이제 지엽적인 거지만 하나 잠깐 제가 질문했다가 답을 못 듣고 갔는데 그 명태균 씨 얘기 중에 그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명태균 씨의 그런 어떤 쪽집게적인 예언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되고 막 이래서 그럼 새벽에 칠불사에서 그 천하람 의원이 땅 판 거는 그럼 뭔가 그것도 약간 명태균 씨의 뭔가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도 약간 좀 이제 속된 말로 똥물이 튄 건데. 김건희에서 국책교에서 속된 말로 똥물이 튄 건데 이 말 해도 되나요? 안 돼요. X물이 튄 건데. 쌀롱은 약간 품위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똥물보다는 뭐 그냥 물 드시고 취했어. 그게 왜냐하면 일단 명태균 씨랑 잘 아는 사이인 거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적지 않은 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이게 절대 아니다. 여사가 김영선 그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게 아니다. 이게 공천 개입 맞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를 이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칠불사에서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의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 말로는 그 새벽에 왔다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려고 기념식 기다리고 있어서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대부분 기념식수를 할 때는요 미리 다 파놓습니다.
그렇죠. 팔아요. 그러니까 뭐 장관 식수라든지 무슨 기관장이 식수를 하더라도 거기 왔다는 기념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야, 이 식수를 하는 그 식순이 있으면은 미리 파놓고 식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파놓은 걸 흙만 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파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주지스님이 좀 힘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긴 해요. 하여튼 뭐 네. 이상한 거지 뭐 그게 무슨 뭐 정말 무슨 주술에 그치, 의한 그건 그런 아니죠. 그렇게 함요처럼 좀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좀 명태균 너무 씨가 확대해서 머리가 한 좋은 거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홍매화를 심었잖아요. 홍매화에 또 의미를 두는 사람들 많아. 저는 홍매화 뭐 찾아봤어요. 소나무 제가 이게 심으면 뭐가 괜찮고. 있는지. 네. 근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청와대를 다시 이 공간으로 만들어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홍매화를 들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니냐? 근데 제가 홍매화에 대한 걸 쭉 찾아봤는데 주술과 연관된 건 없습니다. 매화 입장도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저건 뭐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였으면 좀 덜했을 소나무나 뭐 딴 거 쓰면 덜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의도한 건 제가 보는 건 삽질이에요. 너희들 왜 삽질하고 있니? 라는 메시지인데 예. 그 사진이 새벽에 홍매화를 쓰면서 오히려 이게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하나에. 뭔가 주술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사의 공천 개입이 저는 이게 본질적인 의혹인데 맞아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새벽 4시에 가려니까 주지스님 또는 저는 명태균 씨가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좀 하나 합시다. 굳이 그걸 왜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거라고 봐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상하고 맞아요. 기이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뭐 저기 절 근처에 가면은 매화 나무 많이 핀 데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홍매화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새벽에 삽질을 한 거. 그런 일을 하자고 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시켰을 대표한테 가능성도 물어보고 있다고 보고 뭐 주지스님이 시켰다는 주지스님도 그렇게 안 하죠. 새벽에 누가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뭐 이준석 대표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지역 이거 특검으로 가나요? 들으니 안 가죠. 누가 전원인데 한 명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역 정치인인데 사실 이준석 천하람이면은 이 정치권에서 셀럽이잖아요. 온다고 하니 찾아가서 심어달라고 자기가 사서 부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새로운 얘기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든 단정하긴 이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정치권에 좀 재밌는 일들은 참 많은데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막 맞아서 떨어져서 금방 이해되는 이런 일들은 잘 없는 이게 것 여사 문제든 뭐든 밖에서 보면 코미디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땐 스릴러가 됩니다.